거친 있잖아요. 거친 이제 까맣고 가더라고요. 까만 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이거는 그 이유적에서 나오는 이게 특이한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신라시대 쪽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가요? 고대 성곽하고. 그 상중에서 이제 그 신라 토성이 이것도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 우선 그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호텔 신축 부진의 유적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신라 시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이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토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토성에 해당되는 곳이 이 구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 그리고 이쪽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경포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초당동, 이 주변이 강문동, 위로 안현동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일대에서는 이 시교와 부합되는 그 유적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동서축 정축이 약 404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부 최대 너비가 165m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자세한 것은 최영석 연구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지역 위치는 강릉시 강문동 267-2번지 1원입니다. 조사 기관은 지난해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1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발굴 조사 및 표본 조사,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조사 지역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게 그 호텔 신축 사업 범위가 되겠고, 분홍색이 발굴 조사 지역, 이렇게 파란색이 시굴 조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조사 지역 주변으로는 북쪽에 안현동, 저동, 고분군, 그 강문동, 초당동 유적이 있습니다. 네, 조사 지역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의 동서 규모, 남북 규모, 둘레가 되겠습니다. 둘레는 약 1km 내외입니다. 네, 일제시대 지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 구현대호텔 부지 해발 고도가 31m인 것으로 볼 때 현재는 26m입니다. 그래서 한 5에서 8m 확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굴 조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허가 범위만 발굴했을 때 내용이고, 이게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사면부에 트렌치를 넣은 모습입니다. 네, 발굴조사 지역 현황도입니다. 예, 발굴조사 후 항공 촬영 모습입니다. 여기 방형의 수열 유구, 집수 시설이 내부 시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층위도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기반함을 삭평하고 쌓아서 성을 쌓은 모습이 성벽 축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성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점토가 깔린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쪽 역시 이렇게 그 남쪽 성벽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서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축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로 기반함을 삭토한 후에 그 풍화토 위주로 성토 다짐을 했습니다. 예, 성토 다짐 규모는 4.5m, 높이가 한 2.5m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면부 외측에 1차 판축 트롤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측에 2차 판축 트롤을 축조를 하고 이렇게 그 외측을 절삭을 하고 덧붙이고 절삭하고 덧붙이는 과정을 2 내지 3회 하였으면 이렇게 그 절삭면의 경사도가 이 추가되도록 약간 이게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 아래쪽 트렌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반함을 삭토하고 성토 다짐 후에 성벽을 쌓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 근대까지 경주하게 되면서 이게 그 성벽이 훼손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된 성벽의 너비는 15.2m, 높이는 3.2m입니다. 이게 현재 남아있는 규모입니다. 네, 아까 그 트렌치 내에 이 주열이 그 상단에 하나, 예, 여기에 됐고, 이렇게 그 하단에 두 개, 하단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그 목주혈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주가 일부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북벽에 넣은 트렌치가 되겠습니다. 이 기저부가 하단에 기저부가 성열이 이렇게 노출되었고, 이 말목이 이렇게 박혀 있고 외부에도 박혀 있는데 이 성열 바로 아래 말목은 성열을 고정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밖에 말목은 지정 말목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 노출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굴조사 지역 동단이 되겠습니다. 구철도고지가 되는데 여기 역시 그 풍화토로 성토 다짐한 게 뚜렷이 한 2m 이상, 3m 내로 이게 성토 다짐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철도 동쪽으로 이게 그 동서방향 트렌치에서도 역시 성토 다짐과 판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성토층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성벽 내부에서는 편 형태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게 좀 큰 걸로 모은 겁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게 그 목병도 한 점 출토되었습니다. 네, 이제 성 내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집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성토다짐, 이게 곡부를 형성하는 성토다짐은 이렇게 일부 불광하고 조성이 되었다가 이게 한번 매물이 쓴 후에 축소되고 이게 후에는 자연 매물이 되었습니다. 이 내부에 주열이 노출된 이게 목질이 일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동물의 이빨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집수시설 층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수열유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유구는 이렇게 그 불광선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아까
집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성토 다짐을 불공한 후에 이 갈색 점토를 깔고 갈색 점토면이 이게 생활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면에서 규모는 남북 5m, 동서 4.3m이고 생활면에서 출토된 유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열 및 주열인데 이 초반에 말씀드린 이 지점에서 그 동서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서 방향에서 이렇게 그 주열 4개가 연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각 피트 내에서도 대략 2m 간격으로 해서 주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사지역 서단부에 석환으로 파악되는 강돌이 깔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사지역, 발굴조사지역 이게 동쪽 부분으로 해서 이 판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공이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이 지역이 이렇게 그 작업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물이 출토된 모습입니다. 이 점토층 내에서 상당히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네, 각종 유물의 출토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 성 내부에서 출토된 고배류가 되겠습니다. 성 내부에서 출토된 계류입니다. 이 형태적으로 봐서 고배와 마찬가지로 5세기 말 6세기 초에 해당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예, 계류하고 호류, 그 다음에 구연부편이 되겠습니다. 예, 연질 토기류가 되겠습니다. 예, 토관과 추정, 이 토기 저부를 재활용한 이게 그 도관이 뚜껑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이 용도를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된 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이게 토구와 함께 방추차 그리고 어망추가 약간 출토되었습니다. 예, 그 집수시설 내부에서 출토된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북쪽 성벽이 되겠습니다. 북쪽 성벽에서 능선부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성벽이 확인된 폭이 37m, 높이가 1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능선부에서는 이 주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그 북쪽 사면에 넣은 트렌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 발굴조사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목주가 일부 잔존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1m 30가량의 이게 목주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게 남쪽 성벽에서 정상부로 이어진 층위도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성벽은 42m 너비로 확인이 되었고, 높이는 9.1m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 중간에 이렇게 석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원형의 주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능선부에서는 주열이 이게 열을 일러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 북도봉 남쪽 사면부에 넣은 트렌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그 흑갈색 계통으로 쌓고 황갈색 계통으로 쌓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동서로 나눠서 쌓은 것이 관찰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풍화토를 한 82m, 2c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전기턱이 되게 이렇게 깎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어질 걸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뭐 이렇게 근대 건축이 되면서 교란됐습니다. 예, 주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 트렌치에서는 이 트렌치도 이게 전기척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바닥을 턱이 지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오목하게 정지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동쪽에 넣은 트렌치인데, 이게 하단부의 근대까지 뭐 이렇게 주택이 들어서 있고 해서 그 성벽
그 토양은 크게 확인이 안 됐고 이게 그 끝단에서만 일부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서 주열이 한 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풍화토 위에 퇴적된 모래에서 기와가 출토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서쪽에 그 발굴 조사 지역 동쪽하고 연접된 부분, 이 두 트렌치와 아까 본 발굴 조사 트렌치 하단에서 그 사면부 하단 기저부가 확인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기저부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이쪽 벽이 되겠는데 이 계단상으로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토 유물로 야경과 약봉이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적은 5세기 말, 6세기 초에 축조된 신라 토성입니다. 죽도봉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성 내측의 평산지, 성 내부에서는 방형의 수열유구와 집수시설, 그리고 토관, 철부, 목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대로 판단되는 판석 등이 출토돼서 작업 공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출토 유물로는 고배, 개, 기대, 장군 등의 그 도질토기와 연질토기류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의 연대는 대부분 5세기 말,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성벽 내부에서도 동일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예, 토성이 위치한 죽도봉은 해발, 그러니까 서쪽이 8m, 동쪽이 26m, 동고 서저의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성벽은 구릉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규모는 예, 아까 들으신 대로 1km 내외입니다. 둘레가. 그 성벽의 기저부를 살펴보면 성 외측 기반함을 삭토하고 성토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저부 중에 이렇게 그 3단의 극경사면은 계단상으로 정지를 한 후 축조하였습니다. 성벽 외측 끝단에서는 석재를 이용해서 이제 기단 석축을 조성한 것도 한 4단 정도로 조성한 게 관찰됩니다. 이 남벽 구간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정지턱이 확인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판축의 양상은 삼국시대 고식의 판축 기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축조 공정은 살펴본 바와 같이 외측에 1차 토루, 성벽 벽 자체 내측에 2차 토루를 덧붙여서 했고, 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가장자리를 L자형으로 삭토하고 두세 차례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벽의 기저부는 42m까지 확인된 게 42m입니다. 그렇고 외측 기저부에서 내측 성벽 상단까지의 높이는 7에서 17m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예, 이 토성은 5세기 말 6세기 초 신라 토성으로는 최대급에 해당됩니다. 입지적으로는 동해바다와 강문천, 경포와 연접하고 시기적으로는 주변의 강문동 생활유적, 그리고 초당동과 안현동의 분묘 유적의 조형 시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에 지증왕 13년 강릉 지역에 하슬라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하였다고 한 시기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고대사 연구와 신라 토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과연 이 토성이 이사부 장군의 군사적 거점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선은 그 발굴 조사 결과가 그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되는 신라 토성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해당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512년에 신라의 하슬라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군주가 이사부라고 한다면 이 밝혀진 신라 토성이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토성이라고 한다면 그 군사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일반 그 생활 유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기류가 지금 많이 안 나온 것은 우선은 이 발굴 조사가 전체 이 유적에 10분의 1이 채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류가 출토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철부류 그리고 철초 이런 종류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굴 조사가 일부분만이 진행이 됐고 성 내부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이 군사력 그리고 얼마만큼의 병력이 주둔하였는지 그것은 앞으로 더 조사 사항과 그리고 연구 그리고 분석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분명하게 그런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토성이 이사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일반 지방 군주의 이 세력이나 아니면 이 정도 갖고는 축성하기가 좀 힘들고 중앙 최소한 이 왕족 이상의 권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이 조성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맞추어서 삼국사에게 같은 시기에 그런 기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주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좀 답해드리긴 좀 힘듭니다. 우선은 현재까지 이 동해안에서 밝혀진 분명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신라 토성 그리고 이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신라 토성 이것만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존 대책을 수립할지는 문화재청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유적이 찾아지게 된 것은 현대호텔 신축과 관련되어져서 찾아진 것이고 조사와 관련되어져서는 현대중공업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져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참고로 저도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사부 장군 거점 플러스 출항지 얘기까지 지금 겸해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보도가 지금 출항지 관련된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그 근거가 단순히 성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입지적 여건까지 같이 고려가 된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항공 촬영하신 사진 보시면요 강문항 입구에 암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로 배가 드나들 수 있었느냐고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여기를 출항지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은 또 이사부와 관련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단정을 짓진 않고 일단은 가설을 세운다면 이 신라 토성을 갖다가 축성한 그리고 이 시작은 안 했더라도 완성한 사람이 이사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출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국 정벌과 관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사 결과로는 여기에서 출항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좀 찾기 힘듭니다. 아까 질문상에 경보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곳으로는 암초가 많이 있어서 배가 드나들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출항지는 아직 많은 연구하고 그리고 주변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정으로는 이사부라고 하면은 곧 우상국 정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할 가능성도 뭐 제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그 유적 그 발굴 한 10% 정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문화재청이 그 보존 대책이 수립이 되어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현대가 이 호텔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유적에 대해서 보존 정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하신 입장에서 그 보존 가치가 어떻게 좀 앞으로 있어 보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 호텔 현대 그 지금 시추하는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유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졌던 것은 호텔이 있었던 측면에도 기인합니다. 일반 민가나 아니면은 작은 규모의 이 토지가 분할이 되어졌으면은 아마 이 토성이 오늘날 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을 갖다가 피력을 하자면은 최대한 유적은 유적대로 갖다가 살려서 활용을 하고 호텔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거기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